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1일 주화롱쌤의 마감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미친 듯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외국인들 1개월간 굉장히 많은 양을 샀는데 얼마나 많이 샀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더딘 회복세의 관련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울상을 지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증시를 좀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전일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빼고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하면서 0.32%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13,000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보합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만 0.15%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워낙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 나스닥 종합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전 고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도 4.14% 상승을 해주면서 200불 고지를 점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셌던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4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시총이 1조 달러를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굉장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어제 3.72% 갭 상승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1.07% 상승하면서 177.30달러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기술주들이 워낙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에 대해서 의회 절차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좀 거기에서 진통이 예상되지 않을까 좀 이제 불안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니까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상승세를 누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넘어왔어요. 원달러 환율이 0.17% 상승하면서 1327원 20전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는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2% 하락하면서 2577.12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 2596.31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2600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오늘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0.4% 상승하다가 마지막에는 0.32%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왔던 이 돌파 갭을 아직까지는 유지 중이다. 주말 돼서 조금 갭을 메워주는 앞쪽에 나왔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주된 주체가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로 마감되었어요. 코스피는 하락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0.64% 상승하면서 856.94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2154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또 하락하는 것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2869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개인도 631억 매수로 동참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개인 2364억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87억, 1113억 매수하면서 코스닥 증시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을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제조업, 코스피 대형주를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반대로 기관과 개인들은 매도세로 좀 개인 외국인들과 좀 반대되는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상승세를 유지 중이나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2% 하락하긴 했지만은 상승세는 유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승세를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은 상승 구간에서 살짝 조정해주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울상을 좀 짓고 있죠.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나 호텔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4.1%또 급락을 보여줬죠. 장중에는 5%까지 근처까지 가는 급락이 나왔었는데 중국의 회복에 더딘 상황이 보여주다 보니까 대표적인 대중국 관련주라고 보여지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호텔을 많이 찾는데 그만큼 호텔을 많이 안 찾는다거나 실적이 좀 나빠졌다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가성비 높은 뭐 에어비앤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1%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우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도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4.83% 하락세를 연이어가면서 104,5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 하락세가 워낙 깊은 상황입니다. 지금 14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약 4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화장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의 어떤 수요 가지고는 주가의 어떤 회복을 감당하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주가가 좀 회복이 빨리 돼야 될 텐데요. 대중국 관련 수혜주로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 보니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연이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만 5천원 지지라인이 깨는 모습, 요번에 11만 5천원 지지라인을 또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었던 2020년 10월 저점까지 잘못하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하락 종목이 있었는데 신세계 같은 유통주들도 제대로 힘을 못 쓰면서 지금 52주 신저가를 쓰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20만원대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20만원이 깨지면서 19만 7,700원으로 2.8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마트도 힘을 조금 못 쓰는 모습이고요. 신세계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을 못 쓰네요. 이마트도 0.35% 밖에 오늘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5월 초에 5월 11일과 12일 날 나왔던 큰 폭의 장대 연봉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뭐 대중국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주가의 어떤 반등을 단기간에 바라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72,50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장중에 0.28%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나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일단 오늘 1.2% 하락하면서 71,400원으로 마감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반도체주들을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4천억 정도 가량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관과 개인들만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1.54% 하락하면서 10만 8,6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당분간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듯한 그런 주가의 최근 상승폭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 본인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인공위성을 실은 발사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전에 안전 문자가 날아오고 그다음에 그 안전 문자가 또 오류라는 또 문자가 날아가게 되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에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시각에서는 국내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으나 그것도 좀 내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굳이 뭐 하락의 원인을 찾자면 그것으로 말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북한이 뭔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서 뭐 주가 크게 급락한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 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어떤 북한의 도발 같은 상황은 웬만하면은 주가가 꼼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주가의 어떤 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일 그나마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던 종목 중에 하나가 2차전지 관련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이 3.28%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60만 원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처럼 시원하게 넘겨버리면 62만 9천 원을 강하게 갭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넘겨버리면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열려 있으니까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62만 원대를 도전을 하면서 넘기지 못한다면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다. 뭐 시원하게 넘겼으면 좋겠네요. 갖고 계시는 분들이 수익을 또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실적들이 괜찮고 합작 법인들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2만 9천 원, 63만 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 표적현도 35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2.49%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되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눈에 띄었죠. 1등인 에코프로비엠이 4.18% 상승하면서 24만 9천 원을 마감되었고 에코프로도 3.12% 상승하면서 56만 3천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20일 RS에서 박스를 그리다가 올라가느냐, 지금 내려가느냐, 아니면 횡보하다가 서서히 어떤 방향세 추세를 잡느냐, 그게 좀 궁금한 그런 지점에 와 있는데, 기로에 와 있는데, 한 번 더 쌍봉을 그려준다면 80만 원 재차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쓰긴 썼습니다. 장중에 3.6% 급등을 해주면서 12만 6,600원 신고가를 쓰긴 썼습니다만은 상승세 유지 못하고 후반을 좀 밀리면서 0.16% 하락 마감한 12만 2,000원으로 마감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게임주들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퍼르비스 같은 경우는 6.28% 급등하면서 49,900원으로 안쪽 박스를 살짝 돌파를 해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달 6월 초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요번 주가 다음 주로 연결되는 월 말과 월 초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조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면서 꾸준히 매수라든지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그런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료는 참고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맞게 시청을 하시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오늘 밤 수요일이죠. 밤 10시에는 제가 특강에 대한 OT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특강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